유저점 5번째 영상 자기유지 그리고 인터록 회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유지 회로는 회로의 입력을 그 회로의 계정기 순시 A 접점이 유지해주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이 자기유지 회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푸시 버튼과 램프로 구성된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회로에 전원을 인가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에를 플러스라고 아래를 마이너스라고 놓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플러스 전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는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아래에 있는 이 램프는 마이너스 전기만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점등, 다르게 소등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램프를 점등시키고 싶다.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푸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푸시 버튼을 눌렀다라고 보면 여기에 걸려있던 전기가 이렇게 인가됩니다. 그럼 이때 램프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가 다 인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등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푸시 버튼은 수동 동작 자동 복귀 접점을 갖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리고 있던 손을 떼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고, 이로 인해 램프에 인가되던 전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램프는 처음과 같이 소등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램프를 계속 점등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누군가가 여기 있는 이 푸시 버튼을 계속 눌러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램프를 계속 켜놓기 위해서 이 버튼을 계속 누른다. 그럼 요거는 조금 맞지 않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기 유지 회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회로를 기준으로 하면 이와 같이 순시 접점을 갖는 계전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계전기의 A 접점을 이와 같이 푸시 버튼에 병렬로 접속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회로의 동작 상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접점 시퀀스 회로의 동작 해석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회로에 전원을 인가했을 때 상태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회로를 ON 시켜줍니다. 자, 회로를 ON 시켜주는 것은 A 접점의 푸시 버튼이기 때문에 다르게는 A 접점 푸시 버튼을 눌러서 해석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로 인해 동작되는 것을 찾습니다. 네 번째, 동작된 것이 계전기다. 그러면 그 계전기가 가지고 있는 접점을 찾아서 그에 대한 동작을 해석을 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렇게 움직인 접점으로 인해서 동작되는 것을 다시 찾습니다. 즉 3번 과정을 다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로 인해 동작한 것이 계전기다. 그러면 그 계전기의 접점을 해석을 합니다. 즉 3번과 4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 과정으로 해석을 다 했다. 그럼 끝으로는 회로를 오프 시킬 때를 해석합니다. 자, 회로를 오프 시키는 것은 B접점의 푸시 버튼이기 때문에 다르게는 B접점 푸시 버튼을 찾아서 조작하는 것을 해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유접점 시퀀스 회로의 동작 해석은 이런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이에 의거해서 이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원을 인가한다. 그럼 지금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회로를 ON 시켜줍니다. 즉 여기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시키면 여기까지 걸려있던 전기가 이렇게 인가됩니다. 그럼 회로 해석 세 번째, 이로 인해 동작되는 것을 찾습니다. 찾아보면 실제 동작될 수 있는 것이 램프, 보조 계전기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램프는 점등, 계전기는 혹은 릴레이는 여자가 됩니다. 자, 이때 램프는 켜지는 동작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점등되고 끝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작된 것 중에 계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 해석 네 번째, 이 계전기의 접점을 찾아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있는 계전기의 접점을 찾으면 그 순시 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접점은 순시 접점이기 때문에 이 계전기가 여자된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걸려있던 전기는 이렇게도 공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푸시 버튼이 됩니다. 이 푸시 버튼은 실제 사람이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눌렀다가 떼는 용도의 버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시 버튼을 누른 것으로 해석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손을 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손을 떼서 원래대로 복귀시키더라. 자, 그런데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푸시 버튼에서 손을 띄더라도 오른쪽에 이 회로를 통해서 전원 공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이 접점으로 인해서 전원 공급이 지속이 되고, 이 전원 공급이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계전기도 여자 상태를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 상태가 지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계전기가 갖고 있는 접점 또한 이 동작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전원 공급이 계속 유지가 된다. 즉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하는 것은 순시 접점을 가지고 있는 계전기가 지가 가지고 있는 A 접점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공급되는 전원을 유지시키는 회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회로에서 전원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의 회로를 자기유지 혹은 자기유지 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동작시켜야 되는 모든 회로는 사람이 푸시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기유지 회로는 회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회로의 경우 우리가 애초에 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점등, 계전기가 여자되어서 이 계전기의 접촉으로 인해서 전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손을 띄더라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럼 문제는 나는 이
램프를 끄고 싶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를 끌 수 있는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로 해석 5번째 B접점 푸시 버튼을 조작한다. 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회로를 오프 시켜줄 수 있는 B접점의 푸시 버튼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버튼을 누른다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이렇게 동작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버튼 이후에 전원 공급은 끊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원래 공급되고 있던 플러스 전기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 여기 있던 램프는 소등될 것이고 옆에 있던 계전기도 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전기가 소자되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갖고 있던 접점도 원래대로 복귀가 되겠죠. 그래서 요 푸시 버튼에 병렬 연결되어 있던 이 접점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푸시 버튼은 사람이 눌렀다가 손을 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원래대로 돌리면 회로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간단하게 이 푸시 버튼 B접점은 회로를 초기화해준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회로를 해석하실 때 푸시 버튼 B접점이 있다. 그럼 이것을 눌렀을 때는 회로가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인터록 회로입니다. 인터록 회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간단한 뜻으로 동시 투입 방지의 뜻도 있고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을 하면 한쪽이 동작하면 다른 한쪽은 동작할 수 없도록 구성되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자, 아래에 띄워져 있는 이 회로를 해석을 하면서 인터록 회로가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의 첫 번째로 회로에 전원을 인가합니다. 그럼 회로의 전기는 딱 이렇게만 걸려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해석으로 푸시 버튼 A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왼쪽에 있는 푸시 버튼 1번부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 1번을 누르면 여기에 걸려 있던 전기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L1이라고 표현된 램프가 점등, X1이라고 표기된 계전기가 여자됩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이 계전기가 여자되었기 때문에 이 장치에 접점을 찾습니다. 접점을 찾아보면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접점은 이렇게 달라붙고 여기에 있는 B 접점은 이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달라붙은 이 접점으로 인해서 요 위에까지 걸려있던 전기가 이렇게도 공급이 됩니다. 즉 여기서 이 X1이라고 하는 계전기의 순시 A 접점은 자기 유지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왜? 1번 푸시 버튼에서 손을 띄면 이쪽 회로로는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원이 지속되기 때문에 혹은 전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접점으로 전원을 유지한다. 바로 자기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푸시 버튼 1번에서 손을 떼더라도 이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L1은 점등, X1은 여자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 와중에 오른쪽에 있는 2번 푸시 버튼을 누르면 여기까지 걸려있던 전기가 딱 여기까지만 걸릴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X1의 B접점이 지금은 회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이처럼 왼쪽 회로가 동작할 때는 이 오른쪽 회로는 동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이 오른쪽 회로가 동작할 수 없게 해주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을 인터록 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로를 초기화시킬 때는 항상 무엇을 누른다? B접점의 푸시 버튼을 누른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로는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시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2번 푸시 버튼부터 눌러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번 푸시 버튼을 누르면 위에 있던 전기가 이렇게 걸리고 이때 L2라고 표시된 램프는 점등, X2라고 표시된 계전기는 여자가 됩니다. 이 X2라는 계전기가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계전기의 접점을 찾으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X2의 전원부가 여자가 되었을 때 그 즉시 이 접점들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 접점은 달라붙고 여기에 있는 B 접점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달라붙은 이 A 접점으로 인해서 전원은 이렇게도 공급이 되죠.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푸시 버튼 2번에서 손을 띄더라도 이렇게 전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부분을 뭐라 부른다? 자기유지 혹은 자기유지 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와중에 1번 푸시 버튼을 누른다고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위에 걸려있던 전기가 딱 여기까지만 인가됩니다. 왜? 지금 여기에 X의 B 접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접점이 동작함으로 인해서 이 왼쪽 회로는 동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 회로가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의해서 왼쪽 회로가 동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을 우리는 인터록 혹은 인터록 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회로를 보면 푸시 버튼에 병렬로 설치된 순시 A 접점은 자기 유지가 되고 그리고 각 회로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이 B 접점들은 인터록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유지를 할 때 그 접점은 항상 그 회로에 존재하는 계전기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인터록을 시행하는 것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계전기의 접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채워져 있는 이런 접점을 비워놓고 빈칸에 알맞은 접점을 그려라 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챙겨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기 유지 회로의 경우에는 항상 병렬로 A 접점을 쓰고 인터록의 경우에는 직렬로 B 접점을 쓴다. 이것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자기 유지는 이렇게 병렬로 구성이 되고 인터록은 위의 회로와 직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해석을 할 때 혹은 접점에 빈 부분을 주고 우리가 접점을 채워 넣어야 할 때 만일 병렬 회로가 주어진다. 그럼 그 회로는 자기 유지 회로가 될 것이고 직렬로 회로가 주어지면 그 회로는 인터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 내용은 회로를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기본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유지와 인터록 회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신입력 우선 회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